안녕하십니까? 충신포럼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의 이승철입니다. 오늘 옆에 계신 교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어떤 내용을 하게 될지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오용택 교수님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전기공학과의 교수로 오래 계셨고 동대학교의 총장 직무대행까지 하신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제 오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전력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요. 시간이 되면 다음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비교해 보는 시간 또한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용택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전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용택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가 뭐 봄, 여름에는 좀 적고 여름과 겨울에는 많다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수요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되게 이제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걸 갖다 우리가 피크 전력이라고 그러는데 피크 전력은 조금 변동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문화적인 현상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겨울에 피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름에 피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오히려 여름에 피크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뭐 그거를 획일적으로 전기가 언제 많이 쓰여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2022년 한전 통계 기준을 근거로 해서 수요 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걸 보면 한전에서 판매한 전력량입니다. 전력량 추이를 보면 2022년 기준 약 54만 7,933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여기서 기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트아워로 보면 10의 9승입니다. 9승. 그러니까 어떻게 100마일 넘죠? 훨씬 넘죠. 훨씬 넘죠. 네. 10의 9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정용이 약 78,558 기가와트아워, 공공용이 뭐 이건 26,218 기가와트아워, 서비스 및 기타가 15만 5,220 기가와트아워고요. 농림업 이거는 뭐 미소량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광업도 마찬가지고. 가장 크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26만 6,893 기가와트아워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력 수요의 대다수는 제조업입니다. 이게 약 48.7%가 이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및 기타가 약 28.3%, 가정용은 1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의 수요가 제조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떤 호황기에 이르게 되면 사실은 이 제조업의 전기 수요가 더 많이 커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발전소라든가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가 더 보강이 돼야 되고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의 도로이죠. 통로가 지금 뭐 막혀가지고 애를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전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부채가 200조라고 하니까 이런 어떤 걱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이 활성화되면 전력 설비나 이런 것도 보강이 돼야 되는데 이를 위한 그런 어떤 조처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많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1년 내내 제조업이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정한 발전 설비는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그 제조업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네, 예. 앞으로 설비를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한전 자체에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수요에서 보면 현재 전력 소비량보다는 더 많은 공급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공급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발전 원의 그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발전원은 전기를 만드는 원료라고 그럴까요? 원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원자력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기력이라고 그럽니다. 뭐 유연탄이나 그다음에 오일이나 또 우리나라에 조금 존재하는 뭐 유연탄, 뭐 무연탄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건 경제성이 안 맞아서 현재는 발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력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원을 보면 또 따로 분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합이라고 약간의 그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 복합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열 효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개의 사이클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근자에 보면 복합 발전 설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기력 발전이 보통 우리가 열효율이 한 최고로 높이 올라가야 한 38%, 37%에서 8%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복합은 48%까지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복합에 쓰여지는 연료나 기력에서 쓰여지는 연료나 큰 차이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복합에서는 이제 가스터빈을 돌리고 가스터빈 돌린 가스 버려지는 배기가스죠. 그 가스를 활용을 해서 다시 연소 과정을 거쳐서 스팀 터빈을 돌리는, 즉 증기 터빈을 돌리는 형태의 그 기력 발전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그 사이클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복합 우리가 발전이라고 그러는데 근자에는 그걸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통계 자료를 보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지금 발전 설비 총 그 설비는 약 143기가와트입니다. 기가와트고요. 그 다음에 한전의 사업자만, 한전의 그 관련된 사업자만으로서의 그 발전 설비 용량은 약 138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앞에 그 전력량하고 그 설비에 쓰는 그 단위 자체가 약간 다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전력량의 단위는 누적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3kW다, 3kW라는 얘기는 세컨트당 3kW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당. 네, 그 다음에 3kWh라는 거는
3kW를 1시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3kW를 2시간 쓰면 6kW가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간 개념이 추가되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그러죠. 양의 개념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설비는 생산해낼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와트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에서 사업자로 전기 발전할 수 있는 게 약 138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원자력이 지금 보면 그 24,650 메가와트입니다. 이건 메가와트예요. 기가와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10의 3승이 1000분의 1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게 약 전체 발전 설비의 17.84%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개념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시설 용량이 지금 26,326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발전 설비의 포션이 약 19% 정도 됩니다. 19%. 이 추이를 보면 시설 용량 개념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설비 용량을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는 2021년도가 원자력이 약 17.3%였는데 17.84%로 그나마 조금 상승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2021년에 17%였던 것이 19% 한 2% 정도 지금 증가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소수력이나 수력은 제외시켰고요. 태양광하고 풍력만 아마 자료로 통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도 기타로 따로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고요. 그러면 이런 발전 설비가 앞에 그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전 전력량을 만든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 판매 전력량이 약 547기가라고 그랬는데 실제 발전 전력량은 약 594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그러니까 594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럼 547로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 차는 뭐냐? 결국은 손실이거든요. 전력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발전 전력량 원별로 한번 만든 걸 보니까 원전이 약 176,054 기가와트 아워입니다. 기가와트 아워고요. 이게 아까 전체 전력을 만들어낸 59만 4,400 기가와트 아워의 29.6%가 되고요. 이는 2021년도에 27.3%였던 것이 약 2.3%가 증대된 그런 현황입니다. 태양광에 대한 자료는 현재 별도로 따로 잡혀진 통계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39,102 기가와트 아워고요. 2021년에 이는 약 0.68%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도에는 47,266 기가와트가 되고요. 기가와트 아워가 되고 이는 약 1.2%가 됩니다. 1.2%가.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전체 시설 용량으로 보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시설 용량이 원자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 전력량 추이를 보면 원전에 훨씬 못 미치는 전력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이 모든 그 신재생 에너지원들은 기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원이 정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태양광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가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 기저발전은 원전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저발전이라 하면 항시 어느 일정량의 전기를 계속적으로 생산해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원전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전의 연료비가 어떤 에너지원보다 싸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자료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보겠지만 원전의 킬로와트 아워당 전력 그 단가가 구입 단가가 뭐 한 65원이나 68원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기력에서 쓰는 유연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 160 뭐 7, 8원 할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리고 태양광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203원 뭐죠? 단가 계약이라고 그러나요? 전력 단가 계약?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또 그 장려 체계 위해서 좀 비싸게 돈을 더 많이 준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부채에 쌓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국은 그거를 감당해낼 수밖에 없으니까 한전은 싼 전기를 사서 전기를 비싸게 팔아야 남는데. 수익 구조가 남는데 비싼 전기를 사서 싸게 팔아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력 조절이 되든 뭐가 되든 원자력은 24시간 풀로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이 전기 그 비용이라고 그럴까요? 그 코스트에 가장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뭐 한전의 어떤 수익 구조의 개선의 어떤 하나의 축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게 기후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출력의 변화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어려운 것이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출력을 내놓으면 그게 네트워크를 타고 전력망에 흐르게 되면 그거는 그 시간이 지나면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출력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그 에너지원들의 발전 설비를 출력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보다 싼 발전 단가를 갖고 있는 출력들을 조정하는 그런 아주 모순된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한전의 그 부채에도 그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 오 교수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을 제외하고 효율성이라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단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 발전이 가장 그 한전 입장에서는 다루기도 용이하고 그렇죠. 통제할 수 있는데 갑자기 신재생 에너지가 그 환경 문제 때문에 막 증가하고 그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너무 비싸게 전기를 사서 싸게 팔다 보니까 그게 결국 적자를 가져오게 됐고 그렇죠. 그게 통제가 사실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 효율성이 역시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써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자라는 것이 이제 알리백이라는 이제 운동이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어떤 패러다임인데 이제 그 알리백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 교수님께서 좀 더 쉽게 그리고 왜 전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그것을 육성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알리백을 설명하면 좀 설명이 될 것도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쉽게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요. 그건 가장 큰 이유는 그 정치권의 어떤 주장을 반박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2020년 4년간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약 10.1기가와트가 늘었거든요. 그거는 2016년까지 총 누적 설비보다 3배가량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 설비는 우리가 그 태양광의 기본 단위 있잖아요. 단위 용량으로 그 면적을 환산해 보면 서울의 약 22% 정도가 해당되는 그 국토가 태양광으로 덮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 지금 태양광이 많이 깔린 나라예요. 그래서 국토 면적으로 계산한 태양광 밀도를 보면 네덜란드, 일본, 독일에 이어서 우리가 세계 4위입니다. 4위. 이게 2020년 자료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더 늘린다고? 2018년 대비 53배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전문가들이 볼 때 그렇게 되면은 이는 서울 면적이 10배예요. 10배. 전 국토의 6%가량이 태양광 판넬로 뒤덮여져야 돼요.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제가 남도 쪽을 제가 쭉 한번 둘러볼 게 있어서 갔었는데 지금 난리예요. 숲도 이렇게 다 베놓고 산을 깎아서 이게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이게 환경 생태계가 이거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태양광이 들어서서 이걸 갖다가 환경 생태계를 살리려고 한 건데 결국은 오히려 이게 지금 환경이나 생태계는 더 훼손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리백은 근본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신재생 에너지로 모든 걸 다 커버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신재생 에너지로. 근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아까 여기 통계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원은 풍력하고 태양광이거든요. 풍력하고 태양광인데 풍력은 아주 한정적인 지역에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주나 목포 쪽이나 아니면 강원도 쪽이나 요게 다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태양광을 전국을 태양광으로 덮어버리는 이런 지금 문제점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그래서 태양광 설비를 시나리오대로 앞에 시나리오대로 태양광으로만 한다고 하면 설비 용량이 약 464기가와트가 깔려야 됩니다. 464기가와트고요. 그래서 태양광 1기가와트당 약 13.2km 정도, 2km 스퀘어죠, 스퀘어. 네. 그 땅이 그만큼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산업통상부 자료라고 나왔네요. 산업통상자원부. 그거는 여의도 면적이 2111배입니다. 서울의 10배. 10배네요. 네. 네. 전체 농지의 39%, 전체 국토 면적의 약 6%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그 시나리오 자체를 잘못 구성한 거 아닌가. 차라리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뭐 모르겠어요. 추후에 우리 후손들이 뭐 그런 불편함을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지만 원전 폐기물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문제로 대두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전혀 뭐 배제할 수 없는 문제고, 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이 아마 뭐 킬로와트 아워당 뭐 200원에 뛰고 300원에 뛰면 난리 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국민이 난리가 날 텐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뭐 아시겠지만 전기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전기요금 체계를 국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보겠다 해서 만든 위원회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의 그 뭡니까 지시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된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 전기요금을 시장 경제에 맡기질 못한 게 지금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리백을 하는 건 좋아요. 저는 뭐 대찬성이지만 원전을 지금 그 건설하던 것도 지금 폐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단하고 있죠. 네. 중단하고 있죠. 그걸 갖다가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그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면 합리성 있게 끌어갈 수 있나 하는 거를 시장에 맡기는 그런 방법이 좀 빨리 대두가 돼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우리 전기인들 지금 한전에 공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업자들이. 왜요? 돈을 안 주니까. 부채가 많아서. 부채가 많아서.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뭐 저도 제가 한전에서 15년을 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 한전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한전이 저한테는 저를 성장시켜 준 아주 고마운 직장이거든요. 그런 한전이 지금 뭐 부채가 뭐 200조가 넘는 이런 손가락질 받는 직장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퇴직을 하고 나와가지고도 조금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아리백 자체를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필요하지만 이거 외에도 경제성 있게 그 전력요금 체계라든지 전력망을 구축해서 우리나라가 잘 그 산업화라든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네. 이제 결국 교수님 말씀을 또 제가 제대로 요약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알리백이라는 것, 다시 얘기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력을 공급하겠다 100%. 이 계획 자체가 그 뜻은 맞는 것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일정한 양만큼의 전기를 생산했을 경우에 생산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시장을 무시한 상태에서 정부가 관리하다 보면 한전이 누적 적자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오히려 약간 시장 기능을 도입해서 예. 합리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그 원자력이 됐든 재생에너지가 됐든 스스로 선택하게끔 만드는 그렇죠. 그러한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사실은 발전회사를 6개 회사로 만들 때는 소위 그 입찰 시스템 형태로 해서 저가 에너지를 구입을 해서 양질의 저가 에너지를 그 수용과에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지금 보면 뭐 그 국가에서 그 생산 원가를 보증해 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비치고 그렇죠. 한전은 전력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도 없고 이게 전부 부채로 그냥 끌어안고 지금은 뭐 채권도 발매를 못하죠. 발매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저는 전기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차피 우리나라의 그 모든 근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전기가 없으면 사실은 한시 뭐 몇십 분도 견디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맞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좀 어렵더라도 감수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도 인내해야 되고 또 그거에 종사하는 전력인들도 그 정당이나 어떤 정치권에 힘올리지 말고 제대로 된 어떤 그 정책을 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 현황에 대해서 우리 오용택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에는 과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전력 가격, 전기 가격은 어떤지,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